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네, 이번에는 용접기호 구분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강사님, 용접기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까? 네, 용접기호는 구조물의 제작 도면에 설계자가 의도하는 용접 이음과 홈의 형상, 필립 각장 등의 용접 치수, 그리고 비드 표면의 가공 방법과 상태, 용접 자극사회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접기호 구성은 화살표, 기준선과 식별선,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건가요? 용접기호에서는 화살표가 향한 곳이 화살표 쪽이고 그 반대쪽이 화살표 반대쪽입니다. 십자형 이음의 경우 우선 기준을 정의하는데 수평 부재에 다른 부재가 붙은 경우와 수직 부재에 다른 부재가 붙는 경우를 고려하면 됩니다. 용접기호에서 화살표의 위치는 기선의 좌측이나 우측 끝에 연결하며 화살표의 방향은 접합부 양쪽의 홈 가공 형태가 같은 형태일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한쪽의 모재만 가공하는 이음에서는 홈 가공을 하는 쪽으로 화살표가 향하도록 합니다. 용접부가 화살표 쪽에 있을 때에는 용접기호는 실선 쪽에 기준선에 기입해야 하며 화살표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는 파선 쪽에 기입해야 합니다. 만일 용접부재의 양쪽을 용접하는 경우 용접기호를 기준선의 상하 또는 좌우 대칭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님, 지금 이 그림은 이 맞대기 이음부의 홈 가공 형상인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그림은 V형 맞대기홈, 두 번째는 X형 맞대기홈, 마지막 것은 U형 맞대기홈 단면의 모습인데요. 각 부분의 명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그림에서 세타는 홈의 각도를 나타내고 G는 루트 간격, R은 루트 반지름, F는 루트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용접이음 형상과 용접이음의 종류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접이음 형상 적용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먼저 가능한 아래 보기로 설계하여 용접하고 용접 작업에 간섭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맞대기 용접은 뒷면 용접 및 이면 비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용입 부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판 두께가 다를 경우 경사 테이퍼를 주어 가능한 유사 두께로 용접하도록 하고 집중 용접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며 충격, 반복 하중, 운전 조건을 고려하여 이음 형상을 설계합니다. 용접 이음의 기본 형태는 맞대기 이음, 필립 이음, 모서리 이음, 변두리 이음, 겹치기 이음 등 5가지의 이음 형태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맞대기 이음과 필립 이음입니다. 맞대기 이음은 그루브의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그루브 형상이 있으며 각 용접 방법과 대상 기기의 특성에 따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용접 금속을 얻을 수 있는 이음 형태가 선정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용접 이음부의 치수 표시는 어떻게 나타냅니까? 네, I형 맞대기 용접부 치수 표시를 예로 들면 기준선의 위와 아랫부분에 기호로 홈 형태가 나타나 있고요. S는 홈의 깊이를, L은 비드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필립 용접부의 치수 표시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문자 A는 목 두께, Z는 목 길이를 의미하고 항상 해당 치수 앞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별도 표시가 없을 때는 완전 용입되는 용접을 의미합니다. 필립 용접부의 용입은 그림과 같이 목 두께는 S가 되며 용입 깊이에 대하여는 S8AU 직사각형과 같이 표시하는데 이를 풀이해보면 실제 목 두께는 8mm이며 이론 목 두께는 6mm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접기호 시공 내용의 기재 방법을 파악해 볼까요? 먼저 맞대기 용접부의 S는 판 두께보다 크지 않고 용접부 표면으로부터 용입 바닥까지의 최소 거리를 나타냅니다. 플랜지형 맞대기 용접부의 S는 용접부의 바깥면으로부터 용입 바닥까지의 최소 거리입니다. 다음 연속 필립 용접부의 A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이며 Z는 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속 필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를 의미하는데 크레이터부는 제외되며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즉 피치를 의미하며 N은 용접부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A와 Z는 각각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입니다. 지그재그 단속 필린 용접부에서 L은 용접부 길이이며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N은 용접부의 개수이며 A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 Z는 절단면에 내접하는 최대 이등변 삼각형의 변입니다. 플러그 또는 스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 N은 용접부의 개수이고 C는 슬롯부의 폭입니다. 심 용접부에서 L은 용접부 길이이고 E는 인접한 용접부 간의 거리이며 N은 용접부의 개수, C는 슬롯부의 폭입니다. 그리고 플러그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 E는 간격, D는 구멍지름을 의미합니다. 다음 스폰 용접부의 L은 용접부 길이이며 E는 간격이고 D는 스포부의 지름입니다. 이번에는 용접기호 시공 내용의 기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접이음부의 보조기호로는 치수, 감도, 용접 방법 등을 표시하는데 치수의 숫자 중에서 가로 단면의 주요 치수는 용접부 기본 기호의 좌측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세로 단면 방향의 치수는 일반적으로 기본 기호의 우측 n/l에 기입합니다. 다음 표면 모양 및 다듬질 방법 등의 보조 기호는 용접부의 모양 기호 표면에 근접하여 기재하고 현정 용접, 일주 용접으로 동그라미는 전둘레 용접을 표현한 것이고 화살표의 깃발 모양 표시는 현장 용접이므로 현장 일주 용접은 화살표 깃발 모양의 동그라미를 합친 일주 용접으로 보조 기호는 기존 선과 화살표의 교점을 표시합니다. 이와 함께 꼬리 부분에는 용접 자세, 비파기 시험 방법, 용접 방법 등을 기입합니다. 그럼 용접 기호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모안은 기본 기호인 V, X, H, 직각삼각형 등을 표시하고 S는 용접부 단면 치수 또는 강도를 홈의 깊이, 필릿의 각장, 즉 다리 길이, 플러그 구멍의 지름, 슬롯 홈의 나비, 그리고 심의 나비나 점용접의 너깃지름 또는 한 점의 강도 등을 표시합니다. 여기에 R은 루트 간격을 표시하는 것이고 A는 홈의 각도를 표시하며 L은 단속 필린 용접의 용접 길이나 슬롯 용접의 홈 길이 또는 필요한 경우 용접 길이 등을 표시합니다. N은 단속 필린 용접의 수를 표시하고 E는 단속 필린 용접, 플러그 용접, 그리고 슬롯 용접이나 점용접 등의 피치에 해당하는 용접부 끝과 인접 용접부 사이의 거리를 표시합니다. D는 특별 지시 사항을 표시하는데 제2 유형 등의 루트 반지름이나 용접 자세, 용접 방법, 그리고 비파기 시험 보조 기호 또는 기타 등을 표시합니다. 일자 표시는 표면 모양의 보조 기호로서 평면 기호로는 볼록비드, 오목비드를 표시합니다. G는 다듬질 방법의 보조 기호로서 G는 연삭, C는 치핑, 그리고 M은 기계 가공이며 F는 지정하지 않은 표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용접 자세를 나타내는 용접 기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자세에 따라 해당 용접 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용접 자격 인정 시험은 해당 용접 코드 요건을 적용해야 하죠. 네, 그러면 용접 코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용접 코드들이 있는데요. 압력, 비압력 용기에서는 아스메가 있고 철 구조물에서는 AWS, GS, KS, 그리고 조성 구조물에서는 ABS, NR 같은 용접 코드를 적용합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KS 규격과 AWS 규격에 따른 용접 기본 기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KS 규격 용접 자세로는 먼저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위 보기 자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 보기 자세는 용접 토치를 아래로 향하여 용접하는 자세이며 도면에는 F로 표기합니다. 수직 자세는 모재를 수직 또는 수직면에 대하여 15도 이하의 경사로 세워놓고 용접 토치를 앞을 향하여 용접선은 수직 또는 15도 이하의 경사로 용접하는 자세이며 V로 표기합니다. 기호 H로 표기하는 수평 자세는 모재를 수평면에 대하여 직각으로 세워진 판에 용접 토치를 앞쪽을 향하여 수평 방향으로 용접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보기 자세는 기호 O로 표기하며 수평으로 놓여있는 모재의 아래쪽에서 토치를 위쪽으로 향하여 용접하는 자세를 뜻합니다. 미국 용접학회 AWS 규격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기계기술자협회나 미국 석유협회 등의 규정과 서로 통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강사님, 그러면은 용접 자세, 용접 기호는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네, 용접 자세 기호 표시는 용접 기선 끝 꼬리표에 해당 자세를 표기하는데요. F는 아래 보기 자세, H는 수평 자세, V는 수직 자세, O는 이보기 자세로 표기하는데요. 제작 도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접 자세에 대해서 표기하지 않고 용접 기호의 꼬리 부분에 표기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용접 기본 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KS와 ISO 규격의 AWS A2.4 규격을 비교한 용접 기본 기호들입니다. AWS A2.4 규격에는 용접이 허용되지 않는 형상은 용접 기호가 별도로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S와 ISO 규정은 기준선의 위쪽이나 아래쪽에 관계없이 정보 내용이 실선 방향에 위치하면 화살표 지시 방향이고 점선 방향에 위치하면 용접 반대 방향을 의미합니다. 대칭 용접의 경우는 점선이 필요하지 않아 생략할 수 있습니다. AWS 규정에서 기준선의 아래쪽에 기록된 내용은 화살표 지시선의 방향이고 위쪽에 기록된 내용은 화살표 지시선 반대 방향으로의 용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용접 심볼 등의 기재는 기준선에 밀착하여 기입합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보조 기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강사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용접 보조 기호는 용접부 표면의 모양이나 형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기본 기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면 표기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용접부 표면 형상, 표면 다듬질 조건, 현장 용접 작업 등이 표기됩니다. 추천하는 용접 보조 기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 KS와 ISO 규격, AWS 규격에서는 여러 가지 보조 기호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용접부를 용접 기호로 표기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계략도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 표시는 원둘레 용접이나 현장 용접 등 다른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 밖에 기준선 꼬리표에는 용접 방법, 용접 자세, 용입 요구사항, 용접 재료, 허용 수준, 용접 검사 등 개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입합니다. KS 규격은 용접부의 표면 마무리 처리 방법 기호를 꼬리표에 표기하여 지시하지만 AWS 규격에서는 보조 기호를 기준선에 같이 표시합니다. 또한 비파괴 검사 조건 등도 용접 기호에 기입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통상 수평선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강사님, 지금까지 소개한 것 이외에 또 다른 용접 보조 기호가 있을까요? 네, AWS의 2.4 규격을 기준으로 각 기호 조합 및 용접부 표면 형상의 다듬질 방법, 용접 위치, 용접 검사 등 용접과 관련된 공정을 용접 기호에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기호 구분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